법원행정처장님, 네. 예,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이건 강제수사의 틀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무리 헌법상 대법원이 규칙 재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을 넘어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재고가 필요하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기소될 당시가 이제 2021년 12월부터 22년 1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10수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 두세 달 뒤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당시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 연루가 되었다. 그래서 대선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맞죠? 그랬던 것으로 국민 네.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권철선 의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질문 다 듣고, 자, 지금 그 당시 기소했던 검사와 검사들이 공판에 계속 관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현직에 있죠.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아니, 그런 현직에 상황에서 업무를 보장했고요. 현직에 다 있습니다. 현직에 있죠. 예. 자,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각가지 이 억측들이, 설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프래카드가 대한민국 전역에 붙어 있어요. 상당히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당시에 수사했고 또 공판에 관여했던 그 검사들을 상대로 왜 기소를 못했는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에 수사 상황이 어땠고 기소를 못한 이유는 뭐고 당시에 법무부에서는 장관이야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그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외부에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아니요. 예. 장관님. 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급기야 민주당에서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수사검사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때 같이 기소를 못했는지 그거 확인해서 공표를 못합니까? 그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조금 애매한 그러면 부분이 검찰총장은 그걸 못합니까? 국민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해소시키는 것도 검찰이 급기야 기동민 간사님께서는 지금 오늘 그 당시 수사검사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 무능하다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민주당 의원은 당시 살아있는 윤석열 총장 부인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 급기야는 그 당시 수사검사들이 무능하다, 부실 수사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당시 수사검사들이 권칠성 의원 그 당시 수사검사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취지 아니에요 지금? 시간 끊어요. 참 장관까지 했다는 양반이 왜 그래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또 해요. 예? 장관님, 예. 이건요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공판 관여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단 말이에요. 그 검사들이 왜 기소를 못했는지, 왜 기소를 안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못합니까? 그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이 민주당 법사위원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주장하고 이 혼란을 야기하는데, 예? 이 혼란스러운 것을 해소하는 것도 나는 법무부 또는 대검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이게 가능하다면 법무부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는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예? 그 당시에 법무부, 대검, 수사팀, 중앙지검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내부에도 아마 유력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연루되었다 만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걸 밝히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말고. 예? 그 방법이 없나요? 말씀하신 취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제 법무부의 방침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수사 검사들에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외양조차도 저는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조국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일방 좌천 보내고 통영 보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풀이 되면 안 되니까 장관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 검사들이 현직에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어차피 1심 판결이 났고 거기 상당 부분 정리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 주세요. 보통 발언을 할 때 상대당 의원들의 이름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용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인용을 해주시면 받아들이죠. 박범계 의원이 없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업계 상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실 때 논박하고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반론권을 준다는 조건이들이 있다면 저는 제한적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안 계신 의원들까지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제 발언이 왜곡되는 건 조금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는 검찰총장 출신께서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런 수사까지 담당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고, 그 팀원의 일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계셔서 일선 지검장부터 일선 지검 검사들부터 대통령까지 다른 특별한 의사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개선 라인들이 별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간에 검찰총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함께 지금같이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무능했다라는 정치적 야유와 조롱 속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쭉 말씀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 범주 이외의 부분들까지 위원장님께서 강요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오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생산적인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다고 좀 보여져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찬 사법적 판결 혹은 검찰의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토론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님, 전 법무부 장관님 말씀은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님이 자리에 계실 때도 제가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 이야기 중에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그게 아픕니까? 아니 최강호 의원님 그게 아픕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박범계 의원이 시원하게 설명 좀 해달라. 아니면 그 당시에 수사검사들 한두 명이지 아니잖아요. 당시 당덤 후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옛날에 이명박은 왜 기소 안 했는지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님 앉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시간 쓰고 무슨 얘기인지 다 하고. 자, 설명 언급하면서 그렇게 왜 제가 이 말 하니까 아픕니까? 예? 제가 이 말 하니까 아픕니까? 예?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도덕성이 저열한 것도 아니고. 자, 몇 번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 자, 여러분들이 특검 주장이 그만큼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증 안 했으면 왜 그래 화를 냅니까? 아니 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 아니 왜 그래 화를 냅니까? 시계 기대가지고 예? 무슨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화를 냅니까? 아니 이거 밝혀지면 앉아놓고서 그걸 진짜 나도 반론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왜 기소를 안 했는지 밝혀지면 그러니까 왜 못했는지 밝혀지면 특검이 특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 발끈하십니까 다들? 안 계신 곳에서 상대 위원장으로 자, 사실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왜요? 민주당이 왜 그러십니까? 왜 발끈하십니까? 왜 발끈하십니까? 어이없다고 웃으면 또 웃어서 이제 이해했다고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대충. 당혹스럽게 얼굴 빨개지시는 거 보니까 잘못하신 거 아는 것 같아요. 최강호 의원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웃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자, 진도 뺄까요? 자,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가 남았습니다만 조금 정리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다 돼갑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밥 먹지 말고 계속 하자 그럽니다. 안 하신다고. 2시까지 유장하시려면 가능하고요. 그럴까요? 자, 잠시 정리하였다가 저녁 8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